오늘은 다행히도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속성이 문제겠죠. 그러면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의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시장 핵심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12월 FOMC를 통해서 미국 연준 매파적인 색깔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6월이었던 테이퍼링 종료 시점 가속화를 통해서 3월로 앞당겼고 2022년 중 3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회의의 결과를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인 글로벌 금융시장이 FOMC 직후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 매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의 강세, 원유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 여기에 달러 강세 압력 역시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심리적인 안정보다는 현재의 경기가 통화정책과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현재와 같은 국면이 위 또는 아래로의 방향을 잡는 어떤 시발점은 결국 실적 동력 회복 및 강화가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만약 이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증시는 이전보다 더 불안해질 수 있고요. 1.4%대 머물러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세 역시 살갑지 않은 상황인데 반도체를 위시한 IT 업종의 내년 전망 그리고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 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조정을 끝내고 다시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펀더멘털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털로 보여줘야 될 때 기초 체력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럽 오미크론 급속 확산으로 글로벌 봉쇄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더해졌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오미크론 이슈 일부 소화하면서 반도체 업종의 투심 개선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순매수 기록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약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대형주 전반의 상승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와 전기, 가스 업종 강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다가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IT 쪽이 강했고 로봇을 위시한 기계, 장비 업종 및 컨텐츠 소프트웨어 업종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재건법 안 난항에 따라서 전기차 업체의 투심 약화가 지속되었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 오늘장 반등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분간 약세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밖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를 나타냈는데 아직은 조금 약하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수급이나 외국인 매매 동향 잠깐 살펴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 전망으로 인해서 LG이노텍 강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 주가를 비롯해서 상승세가 대형주 전반에 이어진 하루였고요. 위탁 계약을 맺은 노바백스가 EU의 백신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몰려서 SK바이오사이언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 대부분 업종이 분위기가 좋았지만 의약품 쪽의 심리는 좀 냉랭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필수 소재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신뢰성 시험 통과로 인해서 동진세미캠이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현대차 밴더에 올라탄 무선 충전 관련주 아모센스 또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밖에 핵심 이슈로 불릴 만한 게 카카오 그룹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인 것 같은데 넵튠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거래소에서는
SK 하이닉스 외에 HMM, SK텔레콤과 같이 배당 이슈 관련된 종목들을 샀고요. 2차 전지 대형주인 SDI와 LG화학 외에 네이버까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천보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고요. 셀리드나 카카오 게임즈 등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은 오늘하고 좀 다를까요? 내일장에서 봐야 될 점들, 체크해 봐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소비에 대한 1차 검증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23일 목요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12월 컨센서스 110.2포인트로 11월 109.5포인트 대비 개선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날 속보치로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10년 내 최저 수준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미국 내 확진자 수 증가 등이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PCE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경우에는 안도랠리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만약 하회한다라고 하면 경기 불안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는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부담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경기 불안을 이유로 증시는 FOMC의 결과를 후행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인데요. 경제지표보다 코스피 시장에 더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약보합 마감했던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에서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IT 업종이 10월 이후에 코스피 하반경 직선 강화와 12월 이후 코스피 급반등 국면을 주도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업황 개선 기대감이란 선 반영된 이슈 외에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더해지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벤트였는데요. 지난 분기 9월 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양호하게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반도체 주가 레벨 다운의 어떤 트리거가 됐었는데 부품 부족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강력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23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 기록으로 주당 이익 역시 2달러를 넘기면서 71센트에 불과했던 전년 동기에 비해서 확연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57억 7천만 달러에서 76억 9천만 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D램 시장에 봄이 올 것을 예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단기 향배를 결정할 첫 이벤트는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업종 자체의 이익 레벨 다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라는 컨센서스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 추세 반전 확인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그리고 IT에 대한 시각 변화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미국의 지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 부분은 오늘도 이미 좀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불안한 국면 외국인은 횡보 내지 하락 가능성의 무게 우리는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외국인은 횡보 또는 하락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선물 오늘 장을 제외하고 연일 내다 팔면서 약세 장세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선물의 순매수 규모나 지수 옵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강한 어떤 방향성보다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 시간마다 말씀드렸던 랠리가 온다면 현금 확보로 방향을 잡으시라 했던 사실이 아직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수출 증가율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 선행성 등을 감안하거나 PBR과 같은 수치상의 데이터들을 본다 하더라도 현재 국내 증시는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연말이 지나게 되면 4분기와 2022년의 어닝 모멘텀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의 반등 또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PC 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개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당장에는 더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되 이익의 양 그리고 질이 모두 개선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비중을 조금씩 담아보셔도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내년 업황에 대한 개선이 반영된 상사나 자본재 부문의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양적 성장 부문에서는 한솔케미칼, PI 첨단 소재,
그 외에 반도체 업종 마찬가지로 빠르면 내년 2분기를 대비한 선제적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일수록 급하면 체한다라는 말을 상기하시면서 한 발씩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믿고 올해 남은 기간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한 마음을 버려두고 이럴 때일수록 여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시 한번 또 이 내용 좀 기억하면서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펀더멘털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변의 외부 요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데요. 내실을 갖추고 뿌리를 깊게 내린 종목군들은 그런 외풍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좀 전략을 세워보자 의견 주시네요. 종목 고민 많으시죠? 오늘 장에서도 소외됐다면 그 이유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냥 갖고 있다고 이것이 답이 아니거든요. 결정을 못하고 계시다면 문 두드려 주세요.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